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이렇게 비가 오니까 또 좋으네요. 예, 차 몰고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 차 조심하셔야죠. 근데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 그 두 분의 영상을 보고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한 분, 왜 거래소들이 그렇게 파이코인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0위에 불과한 후오비 같은 데가 그렇게 왜 앞장서가지고 막 IOU 마켓을 만들어가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기본적인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거래소들 자체를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고, 또 미국 SEC에서 이제 그 거래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가 나중에 자체 거래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금융기관들과 기존의 이제 큰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래소를 지금 부산에 만들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고, 그러고서 거래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그냥 거래소의 기능이 아니라 거래소의 기능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증권회사 오래 있어갖고 자꾸 증권거래소 생각만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현재의 코인 거래소들은 그 자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코인을 근거로 돈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 거래라든가 공매도라든가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유 계정, 위탁 계정과 고유 계정이 이제 각 금융기관은 다 있는데, 고유 계정은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 거고 위탁 계정은 이제 고객들 돈을 맡아갖고 하는 건데, 코인 거래소 구조를 보니까 고유 계정에 코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비트코인 보유 랭킹으로 밝혀졌죠. 미국 정부들도 갖고 있지만 거래소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은행도 이제 앞으로는 추이에 따라서 갖게 될 것 같은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진 100% 거진 모든 은행들이 고유 계정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보낸다 그러면 내 돈이 그 친구한테 100만 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 먼저 100만 원을 보내고 제 돈을 100만 원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코인 거래소라는 것도 제가 자꾸 증권거래소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었는데, 고유 계정으로 코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결제를 해주니까. 이렇게 1대1로 P2P로 하게 되는 경우는 블록체인상에서 큰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니콜라스 부부들은 지금 화폐 혁명을 하고 있다 그랬고, 이 화폐는 금융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인을 금융기관이 갖고 있고 거래소가 갖고 있고 거래소가 금융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코인이 온갖 재주는 채굴자들과 투자자들이 벌고 있지만 돈을 왕서방이 벌고 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깜빡했다라기보다 저 자신의 선입견에 묻혀서 못 봤다라는 거죠. 그 거래소가 왕서방이거든요. 이렇다 그러면은 파이코인의 유동 물량, 시장의 유동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어제 한 분은 락업을 가지고 설명했고, 또 한 분은 이제 이 거래소의 속성을 갖고 거래소들이 파이코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저는 여태까지 파이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그냥 KYC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KYC는 순서상에 그냥 한참 밀려 있고, 제가 그 사람이 뽑은 랭킹 1, 2위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의 코인베이스는 뭐를 해서 돈을 벌지, 업비트는 뭐를 해서 돈을 벌지 라는 걸 자세히 해보니까, 아이고 뭐냐나, 이게 내가 맨날 말로는 수급이 재료를 우선한다 그러면서 이 파이코인 공급과 수요 상에서 이게 락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거래소들이 파이코인을 매집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가 보면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1파이코인 7,000불 간다는 거, 이거 정말 정확히 맞겠네.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예전에 제가 이제 삼성 AC 때 제 바로 밑에 후배가 책을 하나 썼는데 땅 한 평을 사느니 삼성전자 한 주를 사라. 이제 그걸 2000 몇 년도에 썼어요. 그래서 야, 무슨 이런 책을 쓰나 그랬더니 나중에 삼성전자가 정말 웬만한 이렇게 땅보다 삼성전자 한 주 가격이 땅 한 평보다 올라섰는데 물론 이제 전국 땅값 기준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1파일을 1000불로 놓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1000불이 환율이 뭐 1300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지만 강남 땅 한 평에 1억을 하게 되면 파이코인 한 1000불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보고 파이코인 100개만 갖고 있으면 강남 땅 한 평이에요. 강남의 땅, 이 서초동이나 이런데 압구정동의 땅 양재동이나 이런데 땅 100평 갖고 있으면 재벌 소리 듣죠. 파이코인 10,000개 갖고 있으면 금액이 같아요. 10,000개도 필요 없죠, 사실은. 7,000불 간다 그러면 뭐, 와, 1,000개 갖고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그냥 이렇게 뭐 어그로 끌기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이 거래소의 수익 모델을 공부하다 보니까 맞네. 이거 강남 땅, 지금 현재 서초동 강남 땅 100평이나 파이코인 수년 내 10,000개나 값이 같다라고요. 7,800개, 7,000개만 돼도, 7,000개, 8,000개만 돼도. 그런데 파이코인은 초기에 한 사람들은 그렇게 벌겠지만 초기에 한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파이코인의 배분 정책을 잘 보게 되면 처음에 사람들은 채굴로 벌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구조로 벌 수 있게 배분 정책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 공부 갖고는 부족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뽑았던 랭킹 1, 2위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 두 영상 중에 이제 밑에 영상, 이 파이페일 이분 영상에 보면 이제 한국 화면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 거를 많이 보고 했나 보던데, 이분은 이제 완전히 락업 때문에 수급 가지고 얘기했고, 이분은 이제 잠재 수요, 파이코인을 거래소들이 파이코인을 유치하고 파이코인을 탐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뭐 영어 회화 공부할 때처럼 받아쓰기 하듯이 이 영상에서 이제 이 사람이 뽑은 넘버 2하고 넘버 1을 받아쓰고 난 다음에, 영어로 받아쓰고 난 다음에 잘 다시 한번 봤어요. 뭐 다행히 자막이 있어서 뭐 히어링은 아니고 그냥 옮겨쓰기 정도였지만 아무튼 자세히 보고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수익 구조, 이거를 봤더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증권거래소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 빌려주고, 뭐 지금 증권회사들이 브로커 업무, 브로커로 해서 수익하는 게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70%, 80%였지만 지금은 뭐 10%,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전부 신용 투자자한테 돈 빌려주고 공매도 투자자들한테 주식 빌려줌으로 해서 돈 벌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똑같은 일을 지금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고유 계정의 파이코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더구나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10개 다른 암호화폐들은 단지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해서 거래소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갖고 있지만, 파이코인은 이게 전혀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제 통화로서도 굉장히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어요. 한번 설명해 드리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2023년도에 이제 암호화폐 제일 큰 거를 10개를 보게 되면 바이낸스가 제일 크고, 지금 후오비, 비트맥스, 바이낸스가 제일 크고 코인베이스가 8위예요. 뭐 유럽에서만 있는 비트바브도 있고 바이빗, 쿠코인도 있고 피맥스도 있고 비젯, 크라켄 미국 기업이죠. 코인베이스 미국 기업이죠. 이 바이낸스, 후오비, 뭐 쿠코인, 뭐 비트맥스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중국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거래소 때문에 이 거래소를 제가 이순 아사리판 이거 도박판 뽀찌 뜯어먹는 녀석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받아쓰기를 해갖고 이제 보면은 이걸 번역을 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디플로 번역을 해서 보니까 코인 거래소들이 왜 그렇게 파이코인을 서로 상장하려고 하는가 해서 넘버 2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KYC는 넘버 1, 넘버 2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거래소를 몰랐던 거예요. 어차피 코인 거래소 처음에 막 만든 사람들이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돈 냄새 잘 맡는 돈귀신들이 파이코인을 탐내는 이유는 지금 자기네들이 이 거래소에서 먹고 살려면 지금 수수료가 그래도 한 80%, 90% 정도 차지하게 되니까 코인 거래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파이코인은 다른 코인과 달리 핸드폰에서 채굴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 제가 맨날 파이코인 영상 하면서 이거 니콜라스 부부도 골 때리겠어요. 20대, 30대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50대, 60대, 70대, 80대 사람들이 채굴하니까 골 때리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견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50대, 60대, 70대, 80대들이 시장에서 사고 팔 것도 아니면서 열심히 채굴해서 갖고 있으면은 그 유동 물량에서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돈 들고 있는 노인네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이 멘탈 블록이 있기 때문에 60대, 70대, 80대들은 암호화폐나 코인 그러면 그거 사기야, 뻥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는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넓은 계층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선택한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런 일반 대중 친환경적인 모바일 마이닝, 핸드폰 채굴 방식은 모든 계층의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거래소가 상장하고 싶어하는, 자기네들 거래소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코인 후보가 되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제가 제 핸드폰 사용하는 정도는 저희 아들 핸드폰과 제 핸드폰 가격은 같지만 저희 아들은 그 핸드폰 저보다 한 10배는 더 쓰죠. 그렇다고 노인네들이 핸드폰 안 사느냐고요. 앞으로는 파이코인을 갖고 사고팔지 하고 하지도 않을 노땅 계층들이 암호화폐가 그렇게 좋은 거야? 파이코인 이걸 전부 들고 있다라는 거죠. 사서 들고 있건 어떻게 해서 들고 있건. 굉장히 언젠가는 뭐 죽은 다음에 상속세로 팔게 될 걸, 증여세로 팔게 되건, 뭐 집 산다고 팔건 언젠가는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증권회사들이 그렇게 그냥 고객자산 유치 캠페인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증권회사에 안 팔아도 좋거든요. 안 팔아도 그냥 자산 유치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돈이 되니까. 그런 의미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을 거래소들이 욕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뭐 이런 게 주류지만 이런 게 주류가 됐던 것은 핸드폰을 실제로 사용하는 젊은 애들이 막 하고 게임이 하고 했던 것처럼 이런 애들이 했는데 노인네들은 그런 걸 못했잖아요. 이 손가락 침해, 멘탈 블록에 뭐 이렇게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핸드폰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대중적이고 민주화적으로 시장이 확 넓어졌다. 그러니까 10대, 20대, 청장년층을 넘어서 이게 노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여성들에게까지 이게 확 퍼져가지고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고객 확보 차원에서 지금 전부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이 핸드폰 채굴 방식은 그렇게 대량으로 이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현찰 쓰고 신용카드 쓰고 뭐 이런 거 쓰던 사람들이 이제는 암호화폐를 쓸 수 있는 그런 대량의 문을 열어주고, 어찌됐건 한 번은 사거나 팔거나 뭐 할 거니까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파이에서 하는 월릿으로 서고 P2P로 할 수도 있지만 P2P로 하는 것은 한정적인 것이고 제법 그래도 뭐 좀 큰 거는 다르잖아요. 새로운 사용자를 자기네한테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고 고객 기반을 위해서 확장하는 거래소에게는 파이코인처럼 매력적인 자산이 없다. 더 많은 잠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
뭐 바이낸스건 뭐 후업이건 쿠코인이건 코인베이스건 크라켄이건 파이네트워크를 유치하려고 그런다 그러죠.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거래소에 잘 모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유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상위 탑 10이나 한국에서 탑 4 같은 경우에는 고유 계정으로 파이코인을 사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유 계정으로 유동 물량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이거 코인을 확보하겠다라는 계층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거를 2위로 잡았더라고요. 2위로. 거래소들이 이걸 좋아하는 이유를 이거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위가 뭐냐? untapped market. 이건 정말로 완전히 미개척 시장이다. 파이코인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한국에 저만 해도 뭐 예전에 뭐 업비트니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었잖아요. 거진 관련이 없었는데 파이코인 하면서부터 제가 뭐 업비트도 하고 쿠코인도 하고 바이낸스도 하고 이게 완전히 미개척 시장에 열리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처럼 이런 핸드폰 강국이 아니라 230개국에 쫙 깔린다라는 거죠. 이게 거래소들이 지금 파이 네트워크를 자기네들이 유치하고 싶어하는 이유라는 거죠. 왜 넘버원 왜 거래소들이 파이 네트워크 상장에 열을 올리는가?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은 기존 거래소들에게는 완전히 미개척 시장이다. 이게 스마트폰 채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인구 구성, 데모그래픽이죠. 그러니까 이게 20대, 30대가 아니라 그것도 20대, 30대 남성이 아니라 여성도 있고 40대, 50대, 60대, 80대 이런 식으로 데모그래픽 인구 구성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파이코인이 갖고 있고 그런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거래소에서 지금 골드러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파이 네트워크에. 이게 전부 다 스마트폰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다른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이런 독특한 접근 방식인데 이거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롭고 미개척 시장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 파이 네트워크는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효용 가치, 다른 암호화폐는 효용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원래 제가 이게 리플이 지금 CBDC가 생기면서 리플이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리플보다는 파이 네트워크가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물론 계정형으로 CBDC가 국외 이동을 하겠지만 국내 이동이나 국외 이동으로 볼 때 파이 네트워크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금융권하고 이런 좀 젊고 좀 센스가 있는 돈 냄새 빨리 맡았던 젊은 세대들 이런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그랬는데 이제 이 파이 네트워크 하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화폐 혁명이다. 이게 그냥 일상적인 사용자들을 엄청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특정 사람들만 썼고 일반 사람들은 안 썼는데 이 암호화폐 사용자와 일상적인 사용자의 이거를 좁혀버렸다. 이게 지금 지금 이 사람들이 1억 명 이렇게 10억 명 하지만 한 3, 4년 만에 5천 명 이거를 이 엄청난 이 자기네들의 고객을 거래소들이 놓치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서로 유치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 이런 이제 파이 네트워크 포지션에 이제 그 자기네들이 최초 상장을 서로 하려고 그러면서 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만들었던 이런 새로운 이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배경으로 자기네들이 잠재적으로 이익도 많이 얻고 자기네들이 거래소에서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SEC 쪽만 보다가 거래소를 무시했는데 거래소가 수요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그 지각 변동은 지금 거래소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가격을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지금 뭐 이렇게 한 400불 정도까지 갔다가 뭐 지금 70불, 80불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암호화폐와 파이코인은 다르다는 거죠. 기존의 암호화폐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만 했지만 파이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코인은 꼭 금융시장에서 사자 팔자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변동력도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파이 100불 1000불은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가겠는데 1000개만 해도 강남 땅 10평은 된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뭐 그냥 요 경기도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별장촌 김포만 가도 그냥 거기에 웬만한 100평짜리 땅 사는 거나 같다. 김포에다가 10억짜리 땅 사기 쉬워요? 그런데 파이코인 한 1000개에 이게 한 1000불 간다. 1000불은 뭐 금세 간다고요. 그럼 100만 불 아니에요. 100만 불이면 13억 5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후배가 예전에 뭐 땅 한 평 사느니 삼성전자 한 주를 사라 책을 썼는데 제가 어제 거래소 이 코인 거래소의 속성을 보고 또 어제 이 유튜브 올려주셨던 이 파이웨일이라는 이분 영상을 보니까 야 이건 뭐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뭐 괜히 뭐 땅 사네 주식 사네 할 게 아니라 파이 채굴 해야 되겠네. 파이코인 1000개가 땅은 계속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파이코인은 계속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파이코인 1000개가 양평이나 김포 뭐 이런데 땅 100평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는 대충 받고 오늘 자세히 봤어요. 정말 뭐 대박이죠. 예, 감사합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십시오.